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캔톤 페어가 드디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부터 1기 시작으로 4박 5일씩 3일 쉬고 또 4박 5일 2기, 그 다음에 3일 쉬고 3기 4박 5일 이런 식으로 3개가 이제 연달아서 열리죠. 1년에 바이어들이 제일 많이 소싱을 하러 가는 박람회, 봄, 가을에 열리고 그 봄 시즌이 드디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물건 파는 분들이 이제 다 물건 소싱을 하러 이제 이 캔톤으로 모이죠.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네이버든지 쿠팡이든지 뭐 어디든 간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메인 소싱처가 바로 이 캔톤입니다. 물론 공장 소싱 바로 하시는 분도 많지만 결국에는 이제 캔톤에서 만난 공장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인은 이제 캔톤에서 모든 소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규모가 큰 회사, 매출이 많은 바이어들만 캔톤을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때 결국은 세 가지 종류의 장사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BTR, 메이커, 브랜드. BTR은 이제 보따리, 대부분의 이제 쿠팡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보따리 장사의 기본적인 플랫폼인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많이 팔리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메이커라고 부르지만 이제 그게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진짜 브랜드는 사실 옛날부터 존재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시장 조사를 하실 때 보는 곳이 쿠팡과 네이버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브랜드들이 눈에 띄지가 않았죠. 하지만 뭐 29cm라든지 뭐 다른 버티컬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많은 자사몰들은 존재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수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무엇이 메이커와 브랜드의 차이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지만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서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브랜드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시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메이커가 아니라 브랜드의 세계는 또 다른 거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브랜드가 무엇인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근데 결론은 이제 BTR, 메이커, 브랜드인데 저는 이제 이 세 개를 하나만 하지 말고 브랜드라는 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낚시대처럼 하나 가져가고 캐시카우를 위해서는 메이커나 BTR을 반드시 병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쿠팡을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팔고 계시는데 쿠팡에서 뭐가 팔리죠? 쿠팡에서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조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쿠팡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롱테일 상품이 팔리지 않죠. 우리가 뭐 원츠가 있고 니즈가 있고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쿠팡은 원초적으로 니즈가 아니라 원츠가 팔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소비자가 사기를 원하는 물건을 팔아야지 잘 팔리지 메이커나 브랜드처럼 뭐 몰랐는데 이거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충동 구매적인 상품은 매출이 미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획 구매가 있고 충동 구매가 있고 기획 구매라는 거는 이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쇼핑인데 내가 무엇을 살지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거를 찾으니까 당연히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동 구매라는 거는 어디에 들렸다가 이거 어떤가 하고 의도치 않았던 쇼핑을 하게 되는 건데 뭐 29cm라든지 뭐 이런 버티컬들이 이런 대표적인 예시겠죠. 자, 그래서 쿠팡부터 얘기를 해봐요. 쿠팡에서 그럼 난 무엇을 팔아야 되는가? 쿠팡 강의를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쿠팡은 무조건 따라 팔기예요. 이미 리뷰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매출도 많이 일어나는 상품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상품들보다 조금 싸게 팔든가 아니면 그 상품들보다 조금 개선된 상품 팔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에서 가지를 쳐서 파는 상품만이 쿠팡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러면 이 로직으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잘 팔릴 상품을 소싱을 한다.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그 수많은 카테고리에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조사를 하면은 1년 내내 조사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같은 곳이죠. 그럼 이걸 추려야 되는데 어떻게 추리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상품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내가 이 상품을 소싱할 수가 있어야지 그 상품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의 원이 하나 있고 그중에서 내가 얘네들보다 더 싸거나 아니면 더 개선된 상품을 소싱을 할 수가 있어야지 시장 조사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미 내가 소싱할 수 있는 물건을 다 아는 사람, 즉 소싱처에 어떤 물건들이 지금 나와 있고 어떤 물건들이 쿠팡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고 어떤 물건들이 쿠팡에서 잘 팔리는 것보다 개선된 상품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쿠팡을 들여다보면은 이거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거는 죽었다 깨도 나는 이 상품보다 더 낫거나 더 싼 상품을 소싱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소싱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사실 쿠팡에서 장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분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무슨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개선된 상품,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 특히 이런 물건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최대한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박람회가 바로 캔톤인 거죠. 거의 압도적인 거죠. 이제 여기서 상품이 정해지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조금 더 좁고 깊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서는 사실 캔톤보다 그 카테고리의 전문 박람회까지 추가로 가져야지 내 상품력이 강해지지만 초보 셀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쿠팡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현재 잘 팔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개선된 물건을 사기만 해도 초보 셀러들이 원하는 규모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캔톤 페어를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쿠팡 시장 조사는 바다같이 넓은 이야기지만 캔톤 페어 같은 경우는 넓고 수많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전 시장의 규모가 어쨌든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겐 4박 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고 4박 5일의 기간 동안 그 전 시장을 물건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전부 다 돌아보고 그중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상품들의 가격과 MOQ, 즉 소싱 환경, 소싱 조건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사를 하신다면은 그 상태에서 쿠팡 시장 조사를 하면은 엄청나게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 조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시장 조사가 되는 거죠. 상품을 select하기도 쉽고. 그래서 어떤 상품을 내가 따라 팔기로 마음 먹으면은 이미 캔톤에서 조사해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장 정보도 있고 상품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단계에서 다시 공장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물건 소싱에 대한 진도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그러니까 즉 시장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공장을 찾는 게 맞느냐 공장 정보부터 어느 정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소싱 환경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선택을 하느냐. 자, 뭐가 더 현실적일까요? 장사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답을 아실 수 있겠죠. 아무리 내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물건을 이런 디자인의 물건을 이런 가격에 소싱해가지고 이 정도에 팔면은 잘 되겠다. 백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봤자 그 물건을 그 조건으로 파는 공장을 못 찾으면은 이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장 조사하는 거를 이제 포기하게 되죠. 결국 이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는 공장을 찾기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은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최대한 많은 소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단 그 정보를 최대한 내가 입수를 해서 감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네이버든 쿠팡이든 거기서 파는 물건들은 보면은 이 물건은 내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겠다. 이 물건은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내가 그때 본 물건은 이거보다 더 개선된 건데 이런 식으로 무엇을 따라 팔 수 있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일어났을 때 바로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그 액션으로 옮기는 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장사 경험이 있으신 분은 기본적으로 소싱처를 갑니다. 당장 내가 물건을 사든지 안 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장사를 할 거면은 1년에 2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은 이렇게 메이저 박람회에 가가지고 이 소싱 환경을 내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소싱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는 예특신부, 예쁘거나 특수하거나 신박하거나 부티가 나거나 이런 종류의 특징을 가진 물건들을 소싱을 하는 거죠. 캔톤 페어는 두 가지 종류의 물건이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카테고리마다 이게 조금씩 보따리 물건 소싱할 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 한편 어떤 카테고리는 보따리 물건보다는 브랜드를 런칭할 때 유리한 상품들이 많은 카테고리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홈데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이 중국의 소싱 환경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브랜드를 런칭하기에 유리한 물건들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레벨에 비해 가지고 중상에 위치한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캔톤에는 따라 파는 물건들, 보따리 물건들 소싱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이죠. 주방용품 카테고리에서는 보따리 한 물건도 반, 예특신부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될 만한 물건들도 절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따리를 하던 네이버에서 메이커가 되던 아니면 좁고 진한 브랜드를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던 간에 어떤 경우에든 간에 무조건 캔톤 페어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장사를 할 때 반드시 가봐야 할, 그것도 먼저 가봐야 할 그런 박람회예요. 봄이 좋으냐 가을이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물건이 거의 다 바뀌기 때문에 내가 가을에 갔다 하더라도 그건 또 그때 얘기예요. 지금 봄에 가면 또 물건이 완전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봄, 가을 캔톤 페어만큼은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여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집만 하고 나머지 모든 이 일정의 전반적인 뭐 스케줄 관리라든지 뭐 비행기표 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린항공이라는 제가 옛날에 캔톤 페어 갈 때 이제 이용하던 여행사에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행사에서 이제 스케줄이 왔습니다. 스케줄표하고 모든 디테일이 왔어요. 그래서 1기부터 대략적인 스케줄하고 여기에 어떤 물건들이 전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월 15일부터 4박 5일 동안 열리죠. 1기는 이제 주로 가전이 메인인데 가전 그러면은 이제 개인 셀러분들께서 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한 지금 3년 또 하고 또 워크숍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개인 셀러가 큰 매출을 낸 경우, 개인 셀러가 브랜드가 된 경우를 보면은 그분들이 판 물건들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가전입니다. 홈데코라든지 뭐 생활용품 다른 물건들 런칭한 분도 꽤 많지만 대부분의 개인 셀러가 혼자 하다 보니까 한 상품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게 터졌을 때 큰 매출이 나와야지만 장사하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보니까 가전이 물론 MOQ도 많고 그 다음에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인증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게 한번 터지면은 매출이 크고 그 다음에 브랜드나 메이커가 되기에 상당히 유리한 DNA를 갖고 있는 상품군이기 때문에 가전을 시도하신 분들께서는 대부분이 실패를 안 해요.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사실 가전 상품은 이게 용도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재고를 처분하기가 훨씬 유리하죠. 우리가 뭐 머그컵을 잘못 샀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 뭐 당근을 팔 수도 없고 땡 처리하기도 어렵고 싸게 판다 한들 이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쁘지가 않다면 만약에. 근데 가전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디자인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기본 스타일의 기능이 신박하거나 특수한 걸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격만 좀 낮게 팔면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땡치기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겁을 내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개인 셀러일수록 오히려 가전같이 진입장벽이 있는 상품을 건드려야지 그런 물건으로 도전을 해야지 성과가 빨리 나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이든지 뭐 자본 뭐 이슈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해야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겪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가전이 쉬워요. 마케팅 집중하기도 더 수월하고 전선이 이제 좁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게릴라기 때문에 이 좁은 전선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1기는 이제 메인이 가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전에는 뭐 여러 종류의 가전이 있죠. 많은 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이제 생활 가전, 뭐 주방 가전, 주방 가전에서도 뭐 간단한 주방 가전도 있어요. 뭐 이렇게 폼 메이커라든지 뭐 커피 메이커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라이트한 거고 뭐 미니 세탁기라든지 뭐 빙수기, 뭐 제빙기, 요즘 유행하는 그 미생물 발효시켜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거는 매출 볼륨이 상당히 크죠. MOQ도 좀 크고. 그래서 가전도 너무 겁먹을 게 아니라 간단한 무슨 이렇게 조명 같은 가전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좀 매출 볼륨이 큰 거까지 이제 여러의 레벨이 있는 거죠.
하다못해 이 센서 휴지통 이것도 거기에 전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또 가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2기에도 나오고 1기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그 건강 가전, 주로 안마기, 뭐 온열기 이런 것도 다 가전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3기의 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의료 가전 같은 경우는 3기에도 나오고 또 1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업체들이 2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여기 소비자 전자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전자제품이 이제 메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충전기라든지 뭐 케이블, 이제 컴퓨터와 모바일과 관련된 이제 그런 가전 액세서리 그런 것도 상당히 사올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조명도 많은데 뭐 이쁜 조명도 나오고 아니면 기능이 특별한 조명, 특히 뭐 아웃도어 조명, 캠핑 조명 상당히 터질 게 많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자전거를 팔기도 해요. 근데 자전거보다는 자전거 액세서리, 자전거 부착품, 자전거를 꾸미는 상품, 자전거 모자 이런 식으로 이 메인 자전거는 물론이고 그 주변 아이템들도 개인 셀러들이 팔 게 많습니다. 보따리로도 가능하고 브랜드될 상품도 많고 오토바이도 나오는데 오토바이도 자전거랑 똑같은 거죠. 오토바이를 소싱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그 주변 상품들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용품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그 정비소에 뭐 B2B 할 것도 아니고 최근에 쿠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내가 셀프로 차량을 세차 관련해 가지고 뭐 보따리든 브랜드들은 뭐 할 만한 게 많아요. 뭐 옛날에는 수납하고 뭐 쿠션, 뭐 방석 이런 것도 많았는데 사실 그것도 브랜드로는 좀 뭐 없어 보이겠지만 보따리로서는 쿠팡에서 이것도 스틸 많이 팔리는 아이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나오는데 기계 쪽은 사실 뭐 구매 대행을 뭐 잘 얘기를 잘해가지고 뭐 위탁으로 구매 대행식으로 드롭시핑으로 해주겠다는 공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기계를 뭐 아무리 뭐 작은 기계라도 이걸 소싱해가지고 파는 거는 이제 무의미한 물건들이 많겠죠. 일반 부품 뭐 기계 다 이런 것들, 전력 전기도 마찬가지고 도구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무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쿠팡에서 팔 수 있는 뭐 줄자라든지 집에서 셀프 인테리어 할 때, 뭐 집에서 간단한 수리할 때 쓰는 그런 공구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아웃도어 뭐 별장이라든지 뭐 전원주택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쓰는 뭐 호스라든지 물 뿌리는 기계라든지 뭐 낙엽 긁는 거라든지 여기도 쿠팡 장사하실 분들은 충분히 물건들이 많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조금 나오는 거고 사실 1기는 이런 소비자 전기 이런 가전 상품이 워낙 살 게 많아요. 여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신박한 물건을 딱 보면은 이미 한국에 바이어가 있다. 그 모델을 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물건들을 팔고 있는 공장 정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딱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억 몇십억씩 팔리는 물건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OEM 하는 공장들이 이제 그 물건을 뭐 딴 나라에도 팔 수 있으니까 물건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물건은 안 팔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몇억 몇십억씩 팔리고 있는 그 물건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공장 정보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장들은 전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이런 정보를 서로 명함 교환을 하는 거고 그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의미 있는 소비자로 보였다면은 이메일이 온다든지 계속 신제품이 나오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공장에 또 따로 방문을 해서 신제품 스케줄을 받고 그걸 미리 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도 한 거죠. 일단 그 정도 수준의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라면은 이건 이제 시간 문제죠. 3개월 후에는 지금 한국에서 팔리는 것보다 더 개선된 물건이 나올 거고 또 3개월 지나면 또 나올 거고 그리고 가전은 이게 뭐 몇 년씩 파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 그다음 폭발력 있게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새끈한 그런 공장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그 가전 공장들은 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조립만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95% 이상은 다 여기서 이 공장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웬만큼 우리나라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브랜드들의 공장들이 그래서 이 1기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6박 7일이에요. 이 여행사들이 이런 캔톤 페어 패키지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그런 그 브랜드사라든지 좀 큰 회사들을 전문으로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여기에 4박 5일을 풀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만 보고 오기 때문에 뭐 하루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중엔 놀러 다니고. 그래서 거의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살 거를 정하고 그걸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싱처 조사 차원에서 가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4박 5일도 모자라요. 4박 5일을 풀로 다 보기 위해서는 그 전날 도착해서 페어가 끝난 다음 날 한국에 와야 돼요. 그래서 4박 5일이면 이제 5일 일정이 다 풀로 박람회를 보는 거고 그 앞뒤로 하루씩 붙으니까 7일. 그래서 박람회를 6박 7일로 풀로 봐야 돼요. 근데 기존에 다른 여행사에서 그린항공도 마찬가지죠. 이런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뭐 3박 4일, 4박 5일인데 이거를 6박 7일로 늘리면은 그 가격이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최장 기간을 최대한 경제적인 가격으로 그린항공하고 이제 쇼부를 보는 거죠. 무슨 쇼부를 보느냐? 타 여행사들이 이제 마진을 남기는 그 주 수입원이 뭐 죄송스러운 얘기겠지만 이 식사에서 많이 남겨요. 그런 패키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식사라는 게 그게 중국 음식을 주긴 하지만 그게 중국 음식이 아니죠. 뭐 새우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새우가 아니라 냉동 새우를 주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고기 같은 거는 사실 아주 좋은 게 아니면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고기, 뭐 냉동 새우, 그다음에 야채 왕창 뭐 도저히 중국 음식이라고 하기 어려운 음식들을 단체로 그것도 이상한 식당 그런 이제 여행사들만 주로 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갖다가 넣고 여기서 마진을 먹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식사는 5번을 주면은 하루만 넣어라. 왜냐면 하루는 그래도 한식을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사는 다 빼고 하루만 넣고 대신 가격을 깎아라.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고 호텔도 그 여행사들이 계속 거래하던 호텔을 묵어야지만 또 거기서 리베이트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돈이 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여행사 직원한테 제가 쇼핑몰이 가깝고 번화하고 볼 게 많은 그 지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타이쿠이라고. 그래서 타이쿠이에서 가까운 지역 중에서 깨끗하고 가격이 괜찮은 곳을 여러 군데를 제가 조사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내부까지 다 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패키지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없던 고객이 새로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99만 원에 6박 7일을 이제 가는 겁니다. 대한항공으로 잡고 시간도 아침 일찍 가서 미리 가야지 이 등록하는데 줄이 기니까 하루 일찍 도착해가지고 박람회 출입증 없으신 분들은 우리 버스랑 같이 전시장으로 이동해가지고 미리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충분히 오후 시간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 광저우에 보면은 그 뭐 백엔샵이라든지 이 시장 조사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여기서 충분히 버는 거고 조식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점심은 거의 안 먹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 그래서 아침을 최대한 많이 그래서 제가 조식도 되게 좋은 식당으로 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조식까지 제가 메뉴를 다 보고 호텔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식을 많이 먹어놔야지 점심을 간단하게 커피만 먹고 때우고 저녁을 때려 먹으면 돼요. 그래서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 가지고 석식은 다 뺐고 목요일 날만 4일 동안 중국 음식 먹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속출을 하기 때문에 이 목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한 식당으로 이동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금요일 날 마저 보고 다 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는 상당히 길지만 짧은 체감상으로는 짧고 실제 스케줄상으로는 이제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호텔은 완전히 새로 생긴 호텔입니다. 이게 유사한 이름의 호텔이 뭐 검색이 되지만 그 호텔이 아니고 쇼핑센터 타이쿠이하고 티에너 쇼핑센터 근처에 있고 지하철역도 바로 옆에 있고 깨끗해요. 깨끗하고 저번에 가을에 갔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호텔이에요.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린항공 직원들이 뭐 비자라든지 스케줄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응대를 해드릴 겁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나
이렇게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해외 소식 마스터의 이 캔톤의 특징이 이제 제가 이 AI로 이제 조를 짜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 보시면 이제 거기에 뭐 사진도 있고 관상도 좀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있고 아카데믹 커리어, 프로페셔널 커리어, 그다음에 장사 커리어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조에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꼭 한 분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건을 감각 있게 고를 수 있는 분들도 한 분 놓고 그다음에 보따리 감각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가성비 좋은 물건을 좀 많이 판매해 오신 분들 그분도 넣고 이 세 가지 부류의 분들은 꼭 매 조마다 제가 넣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런 케미칼한 부분들 도 감안을 해가지고 한 5명, 6명 정도 제가 이제 조를 짜드리죠. 그래서 그 조가 짜지면 뭐 미리 그 가기 전에 만나셔도 되고 뭐 가서 만나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1기, 2기, 3기가 있으면 각 기수별로 어떤 물건들을 주로 컨택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떻게 상담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MOQ라든지 뭐 이런 거를 협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 소싱에 대한 사전 강의를 좀 드릴 겁니다.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전시가 벌어지는 중간에는 우리 직원들은 이제 1기부터 3기까지 쭉 있고 저는 1기는 참석을 안 하고 저는 2, 3기를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카톡방은 계속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1기 때부터 2기, 3기 계속 카톡으로 단체방이 오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건 어때요? 라든지 이 가격 어때요?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1기는 제가 카톡으로 응대를 해드리고 전시가 벌어지는 동안 2기, 3기는 제가 직접 참석을 하니까 뭐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뭐 식당에서 저랑 얘기해도 되고 오고 가는 버스에서 얘기해도 되고 뭐 저녁 식사 시간 뭐 앞뒤로 해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갔다 와서 조별로 제가 한 30분씩 미팅을 해드릴게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소싱 하시고 싶은 상품들을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 메모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이걸 보면서 의견도 드리고 향후 어떻게 전개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상담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줌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 가서 있는 동안에도 제가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눌 수 있도록 하고 1기만 제가 카톡방을 하고 2, 3기는 제가 카톡방도 하고 실제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갔다 온 이후에 스케줄 잡아가지고 조별로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얼굴 마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물건 그 고르신 것들 보면서.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이때까지 해왔던 거라고. 자, 그래서 이게 1기고 2기도 간단하게 볼까요? 뭐 여러 가지 왕창 있죠. 메인이 주방, 식기, 그다음에 도자기라는 게 결국 이제 그 그릇, 머그, 뭐 컵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뭐 호텔용 도자기라고 뭐 나눴긴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도자기예요. 세라믹 상품, 청소용품, 뭐 일반 가정용품, 그러니까 온갖 그 잡화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선물용품이라고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시계가 있고요. 시계도 이제 손목 시계가 있고 뭐 거는 게 있고 요즘 유행하는 무슨 수험생 시계부터 해가지고 뭐 아이디어 시계들이 많이 나오죠. 안경은 이제 나중에 안경 박람회에 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뭐 안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물과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잡동사니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티용품 당연히 있는 거고 홈데코. 홈데코도 뭐 이게 패브릭도 있고 뭐 그릇도 있고 있는데 여기 모든 것 중에서 조금 비싸고 예뻐 보이는 것들이 다 홈데코에 들어간 거예요. 유리공예품이다 그러면 컵 같은 건 이제 이 앞쪽에 있는 거고 유리 장식이다 그러면 주로 화병입니다. 근데 화병도 요즘 브랜드로 많이 전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화가 나오죠. 조화와 원예 상품 아웃도어 이게 나오고 가구가 심심치 않게 꽤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 캔톤 페어가 CIFF하고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갔는데 왜냐하면 캔톤 페어 열리기 전에 CIFF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캔톤을 안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캔톤에 나오는 업체들이 이 캔톤에 오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최근에 물건을 많이 파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고 온라인에서 팔릴 수 있는 종류의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2년 동안 캔톤 갔을 때 점점 가구가 살 게 많아져요. 당연히 근데 CIFF를 가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가구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CIFF를 못 가신 분들도 캔톤 2기에 있는 가구만 봐도 충분히 건질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건설 재료는 이제 우리가 뭐 한국에서 열리는 뭐 건축박람회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바닥 재료 뭐 근데 여기도 팔 게 많아요. 보따리를 팔 게. 하다못해 아파트에 이 전기 스위치 있잖아요. 그 스위치 카바 이런 거 디자인도 이쁜 게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두꺼비집 뭐 카바라든지 그러니까 건설 재료 그러면 뭐 개인 셀러 입장에서는 포기하겠지만 포기하기 쉽겠지만 이 중에 충분히 네이버 쿠팡에서 개인을 상대로 B2C로 팔 만한 물건들이 조금씩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무시할 때가 아니에요.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욕실 장비 그러면 무슨 뭐 큰 뭐 이 베스트업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욕실에 쓰는 무슨 수납장이라든지 수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제 이 2기에 어린이 용품과 펫 용품하고 코스메틱, 화장품과 화장품 주변 액세서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3기로 갔죠. 그래서 이 3기가 이게 주로 패브릭만 팔았었는데 이게 볼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따가 3기 할 때 제가 어떤 물건을 파는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3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불필요한 그 뭐 원단 이런 부스 같은 게 컸는데 그런 게 딱 사라지고 옷이나 원단 같은 거 사실 캔톤에서 사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기에서 많이 줄어들고 2기에서 넘어간 아동하고 펫과 코스메틱 이 거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알차지고 2기는 자리가 좀 부족했다고 느꼈던 이런 주방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 훨씬 더 깊이가 깊어진 거죠, 상품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잘 된 거예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6박 7일이니까 똑같은 호텔이고 5일차에 한식 주고 나머지는 개별식 아침은 당연히 호텔에서 먹고 여기는 이제 아시아나입니다. 이 일정이 여긴 대한항공이 아니라 아시아나로 2기만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자, 3기가 이제 재밌죠. 3기는 이제 주로 패브릭인데 패브릭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불이죠. 이불, 담요, 쿠션, 러그, 발매트, 수건, 앞치마 상당히 매출 볼륨이 큰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옷이 나오는데 우리가 캔톤 페어에서 옷을 산다는 거는 뭐 이런 뭐 세타 사고 바지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기능성 옷들이 있잖아요. 패딩인데 약간 유니클로의 뭐 간단한 패딩이라든지 아니면 프리스 같은 거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안다르나 잭시믹스 같은 그런 그 기능성 관련된 주변 패션 그런 옷들과 모자, 장갑, 벨트 같이 이것도 주변 옷들인 거죠. 그러니까 메인 옷이 아니라 그거를 산끝 비껴나가는 그렇게 그 브랜드에 대한 관여도가 높지 않은 종류의 패션 잡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방도 많고 가방도 이제 무슨 핸드폰 파는 것보다는 핸드폰도 팔지만 여기서 살 만한 것들은 이제 토트백이라든지 뭐 여행 가방이라든지 뭐 도시락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가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메인 가방 말고 주변 가방들 이제 그것도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무슨 구두 사고 뭐 이런 것보다도 뭐 로퍼라든지 아니면 스니커즈라든지 뭐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슬리퍼. 슬리퍼도 욕실 슬리퍼도 있고 야외 슬리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그 같이 조금 좀 특수한 신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살 게 많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코스메틱 그러니까 스킨케어 뭐 개인 케어 그러니까 퍼스널 케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욕제부터 시작해서 뭐 쪽집게 그다음에 화장 뭐 브러쉬 가방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화장 이렇게 문지르는 거 가위 빛 이것도 매출이 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기에 있던 게 이게 큰 건데 넘어온 거죠, 일로. 그다음에 이제 펫이 또 여기 나왔죠. 근데 펫은 사실 이제 여기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해 그 펫박람회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은 가구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종합박람회니까 당연히 펫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도 상당히 많아요. 물건들이 살게. 애들 뭐 밥 먹이는 식탁부터 시작해서 목욕시키는 거,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뭐 밥 먹이는 거, 뭐 밥통, 유모차, 펫에 보면 또 개모차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용품 케이스 가방인데, 이제 미술이 나온 거죠. 이게 요즘에 DIY가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또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색연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착제가 괜찮아요. 본드 같은 거, 만능 본드, 사무용품이다 보니까 뭐 모니터 암, 그 다음에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도 무슨 공 파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취미가 나오니까 악기, 그 다음에 골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피트니스, 운동 관련된 거, 뭐 요가, 덤벨, 손목 보호대. 그러니까 3기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의학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의약품은 이제 우리가 뭐 병원도 아니니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건강 가전이 나오는 거죠. 뭐 휠체어도 나오는 거고 워커도 나오는 거고 뭐 안마기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2기가 주방 생활 홈데코를 중심으로 한 뭐 선물용품 같이 좀 잡다한 것들이 다 모여 있고 엑기스들이 지금 3기로 이동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는 3기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편이 되니까 3기가 상당히 볼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2기, 3기를 저는 다 가고 우리 직원들은 이제 1기부터 다 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는 1, 2, 3기 중에서 한 기만 갔는데 올해는 이제 2기와 3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이제 1기, 3기 다 있고 가격은 이제 똑같고 199만 원에 숫자에 뭐 이렇게 딱 맞췄네요. 199만 원에 좋고 이번엔 대한항공 여행사에서 주는 그 엉터리 밥 먹는 것보다 우리 호텔 주변이 다 쇼핑몰이고 뭐 갈 데가 많아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좋은 끼리랑 같이 이렇게 한 테이블 안에 때려 시켜가지고 먹는 게 훨씬 낫죠. 이게 6박 7일이다 그러면은 한 2번은 그 미슐랑 식당 같이 좀 좋은 중국집 가가지고 한번 드시고 한 번은 로컬에서 한번 또 드셔보시고 한 번은 또 쇼핑몰에서 또 한번 깨끗한 데서 먹어보고 또 한식은 한번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별식이 훨씬 낫죠. 사실 중국에 그 먹으러 가는 것도 큰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캔톤 가는 거 워낙 맛있으니까 음식이. 저번 박람회까지는 항상 인원이 풀로 차서 못 가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2기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개편이 된 이후에는 아마 올해는 1, 2, 3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다 보시겠다, 뭐 2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항공에서 연락이 오시면은 이제 본인의 그 스케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뜰 때 뭐 주변 도시를 갔다 오시는 경우에는 또 호텔비를 또 빼달라고 하면 또 빼주니까 그린항공에서 얼마든지 그런 뭐 스케줄 변경에 대한 거는 그 팔로우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이야기해주면 그린항공에서 최대한 협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신청을 빨리 하십시오. 인원이 차면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은 좀 빨리 해놓으시고 나중에 스케줄이 바뀌면 이제 그때 가서 바꾸면 되니까 신청 서류 잘 작성하셔야지 제가 조를 짜드리고 선정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때까지 다 잘 써주셨듯이 이번에도 저번처럼 성실하게 잘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이 캔톤 페어가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외 소식 마스터라는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최소 캔톤 페어만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사이트의 존재 가치랑도 직결이 되고 중요한 이벤트인 거죠. 봄, 가을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올해도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의 장사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캔톤 페어 방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장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